잘 들리시나요? 네, 게으르다 보니까 이 자료 제출을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좀 이 자료 제작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점심시간 직전까지 제가 직접 작업을 하느라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질적으로는 아까 질적 방법론 말씀하시는데 질적으로는 떨어지는데 양은 많습니다. 이게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서러운 다음에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서러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중요성인데요. 아시다시피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신자들의 믿음과 생활을 위한 기준. 그래서 우리 교육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연구를 한 것은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리고 고충을 호소하는데 이게 단지 신학생만이 아니라 그 신학생으로부터 말씀을 전해받은 목회자 또 평신도에게 이르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말씀과 조금 멀어지고 설교에 의해서 재생산된 말씀에 접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 목표는요. 그래서 수업 자체에 그러니까 이 교수학습개발원에서 하시는 대로 수업 자체의 장단점 및 난점 그런 거를 이제 분석하고요. 방향 설정하고 적용의 실제 이거를 이제 연구 분석해서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수업에 그리고 현 수업뿐만 아니라 다음 수업에 이제 효과적으로 개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역량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수업 진행을 위해서 제안까지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역량 개발이다라는 것은 수업 설계 및 실행의 반복적인 평가, 재설계를 이제 순환적인 과정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효과는 뭐냐면은요, 편견과 오해는 다소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 또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연구 방법론은 굉장히 유익하고 흥미로운 공부였다. 그다음에 파급 효과 아까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대로 성경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서 여기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다. 우리 마음에 있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습득은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의 광범위한 개론적 지식 습득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 실존, 교회, 사회에 대한 이제 폭넓은 통찰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 작게는 우리 조직, 또 크게는 넓은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신학적,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협력 수업의 효과는 학습자 중심의 조별 활동, 그다음에 교수 학생, 학생들 상호 간 인간 이해, 그다음에 교회 내 실습 적용, 그리고 개인적 경건 훈련까지를 담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천 목표는 신약 성경 본문을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의 기초를 공부하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래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주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며 약간 실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신학까지를 실천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본래의 진정한 수업 목표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론적 배경은 4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약 성경 성격, 그다음에 서기 방법론, 그리고 하나는 설계 기반 연구, 그다음에 학제적 연구,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조별 및 개인 학습인데요. 이 학제적 연구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조별 및 개인 학습은 우리 학교 바로 이 교수학습개발원에서 제공이 된 자료들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로 김효숙 교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설계 기반 연구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요성,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고, 그리고 읽고 이해하고 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방법론들이 초기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었고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 방법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자 할 때 일반적인 그런 그 인문학적인 다양한 서기 방법론들을 신학적으로 걸러서 기초 습득하는 그러한 연습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로서도 낯설었는데요. 서유계 기반 연구인데요. 제안하신 분은 이 두 분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을 찾다 보니까 이 아래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그 수업은 학습자, 교사, 수업 내용, 학습 환경들 간의 체계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주목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사회 문화적 상황적 맥락을 기초로 해서 수업을 개선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그 교수님 가장 저로서는 가장 잘 요약된 표현이었던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차제의 감사의 표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연구의 실천적 효과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연구 참여자 및 교육 실천과의 피드백을 연구 및 설계에 반영하는 반복적이며 참여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 적용이 그러니까 2016 지난 학기였고요. 그다음에 과목은 뭐 다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 서기 방법론, 소위 신석방이죠. 그래서 실제 수업 환경은 그러했고 거기에 그 목표가 수업의 설계, 활용, 재설계를 한 학기 동안 순환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론은 학제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학교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제 그 윌슨이 그 통섭을 얘기를 했지만 지적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남인이라는 분이 최근에 통섭을 넘어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제적 연구 및 교육 등이 학문들 사이에 진정한 대화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미 1970년대 이후로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러니까 여기가 이론이고요. 그다음에 믿음 및 실천 이건 이제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통일적 통섭 전제 아래 여기서의 통섭은 전체를 도맡아서 귀납법의 합체로서 그러니까 그 위에 신학이 위로 가는 성경 말씀에 위로 가는 통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제간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서 방법론의 관점에서 활용 이게 통섭은 사물에 널리 통하는 서로 소통하는 거 학제간의 소통의 통섭을 이 두 가지 개념 이게 굉장히 이론이 많은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그러한 학제적 연구 통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그 서기 방법론을 연구하는데 여러 방법론들을 적용할 때 불가피하게 서로 순환이 되고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 방법론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것은 학제 간의 연구를 전제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 다루었던 여러 가져온 그런 이론들은 여기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서기 방법론들이 되겠는데요. 본문서기의 전 단계로서 본문 이해와 읽기, 본문 이론이 되겠죠. 그다음에 번역 이론, 그리고 공시적 관점에서 구성 분학 비평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통시적인 관점에서 양식, 전승, 편지 비평이 들어가는데 여기 공시와 통시가 굉장히 많이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학적 관점에서 소통이론, 그리고 이제 본문의 실제 적용으로서 독자 반응 비평, 그 상황적 관점에서 여기 굉장히 많은 해석이론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무슨 성과 관련이 된 여성신학 이런 것도 있고 민중신학 굉장한 정치신학 사회학신학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소위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웠던 정치신학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적 언어학적 관점은 아까 공시, 통시, 해석학이랑 겹치는데 주로 수사학, 내러티브, 상호 본문을 가지고 왔고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는 사회학적 비평과 여기도 굉장히 세분이 되는데 비블리오 드라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는 아까 음악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음악은 우리 학교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 미술로 이렇게 해봤고요. 저희 이제 조금 관심 분야라 그다음에 심리학
원래 저는 심리학적 적용을 좀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차피 인간의 이해와 관련이 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신학적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경 비평과 성서적 신학을 발췌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이론은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조별 및 개인 학습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 학습이 여기 이론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구성원으로서 기대되는 역할과 규범을 익힌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어느 경우에 보면 이제 역할과 규범을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려는 그러한 것도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양자가 서로 호환적이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변화 성장하는 대응과 속함의 과정이다.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별 실습이 합법적인 주변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학습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나름대로 형성해 갈 수 있는 게 조별 학습이 이제 좋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경험이었고 30년 전입니다. 그때도 조별 학습을 했어요. 네, 그러고 이제 이번에 하면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학습 자체가 하나의 좋은 사회화 과정이다라는 게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조별 및 개인 학습을 위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강의실에 다양한 게시판들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수업, 그래서 주로 협력 수업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업 설계 적용 분배는 이제 가능하면 일관성 있고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됐던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웹 기반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실시간으로 웹 기반 동료 평가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교수의 피드백과 백피드백을 이제 의무적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좀 바빴고 그 대신에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료들 상호 간에 동료 평가 자체를 학습자 중심의 학습 방법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조금 개선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 김민정 선생님 계시는데 여기는 한양대에서 아마 가르치는 선생님이신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 방법은요, 연구 대상, 연구 절차, 조사 도구미 방법은 앞에 우리 교수님과 이 교수님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2016-1학기 수업 참여 신대원 2, 3학년생이고요. 119명 중에 그러니까 유효 응답 답변자가 109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별은 아까보다는 여학생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25%까지 올려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년, 2학년, 3학년이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결론의 분석이 나옵니다. 연령,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보다 굉장히 앞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요. 담당 사역자들, 주로 이제 청년 세대와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들 계층이 많습니다. 연구 절차는 이제 순환 설계 실행 평가인데요. 제가 이거 굉장히 공부를 김 교수님으로부터 개인 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2015년 그러니까 학기 시작 전에 방학 때 초점 집단 면담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기존 신석방에 대한 인식 조사 해석을 통해 수업 설계 원리를 도출했고, 그래서 이것의 결과를 2016-1학기 시작할 때 수업 계획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수업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러니까 초점 집단 면담이 반영이 된 수업 계획서, 여러분들 뒤에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조하시려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물을 수업 기대 및 요구, 학습 준비도 조사를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2주째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두 번이나 수업 계획서를 변경을 했고, 맨 마지막 단계에 다시 수업 계획서를 변경시켜서 지금은 이제 제가 모견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조사 도구 및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심층 면담원의 연세 분석에서 학습 장애 요인, 그 교수 학생 유대감, 학습 동기부여, 인상적 내용 느낀 점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선수 과목 수업의 경험에 대한 만족도, 수업을 통해 개발하기를 원하는 희망하는 수업 목표 내용 이런 거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의 조사, 수업 후의 조사 나옵니다. 조사 및 도구 방법은 거의 다 동일한데 이제 특이할 점은 참여 빈도 및 그 참여 정도를 정량화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가운데 그 참여도 점수를 이제 40점으로 높게 평가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협력 수업에 학습자 주도의 이강의실 자기소개, 조별학습 참여, 이강의실 질의응답 토론, 동료 피드백 이거 뭉뚱그려서 25점을 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네, 조사 도구 및 방법 이거는 뭐 아까랑 그 앞에 교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수업에 대한 인식 조사 및 해석 심층 면담은요 수업이 어렵다예요. 내용이 어렵다, 방식이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양이 많다, 낯설다, 수강생 수가 너무 많다, 학습 시간 확보가 어렵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 수업 설계를 다시 실행할 때 조별 그룹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유형 분석을 시도해서 학습 효과를 고취하도록 검토를 했고요. 아무튼 참여자들과의 대화 결과를 그 수업 설계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방법론 수를 갖다가 유형을 나눴어요. 6개와 10개로 나눴는데 그만 임시 공휴일이 국가 경제진흥 정책에서 이렇게 한 날이 5월 13일인가요? 언젠가 이렇게 딱 공휴일이 되면서 그날 빠져가지고 5개와 8개로 적용을 했고요. 본문 방법론을 적용하는 본문은 1개의 본문, 그 다음에 1개의 책, 요한복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각 방법론마다 이제 여러 본문으로. 그래서 본문의 다양한 선택에 따라 학습자에 따라 학습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유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걸 뭐 유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희망하는 수업 목표, 수업 전 조사입니다. 네, 그 희망하는 수업 목표는 그 개인 연구에 대한 영향이 많았고,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거는 그 설교 역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랑은 조금 아마 그것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희망하는 수업 방법은 하나의 본문으로 여러 방법론을 익히는 전통적인 방법을 가장 많이 원했습니다. 선수 과목 수업 만족도는 신형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요. 수업 후 조사 결과 수업 목표 및 기대 효과 분석은 주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을 알게 되었다. 또 유익한 경험을 하였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별 협력 학습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감소시켰다. 그다음에 그 주의에 대한 그다음에 장단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별 협력 학습을 인원을 세분화해서 26개조를 다뤘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거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기록자, 인도자, 기도자가 돌아가니까 참여가 활성화하게 되고 각 개인의 특성을 서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드백 활동의 효과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저는 비교적 아까 4.0을 이제 어떻게 보시냐 이랬는데 저는 3.5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에서 토론 활동은 동료를 배려하며 이게 우리 총회 이번 달 목표래요. 학생들한테 배웠습니다. 배려하며 말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선택식 수업 방법의 효과는 학생들이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조사를 굉장히 좋게 평가했습니다. 수업 참여 만족도는 동료들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기보다 동료에 대한, 아까랑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동료에 대한 인정을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도, 수업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수업을 통해 신약 성경 연구가 매우 흥미롭고 유익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3.94까지 올라가, 4점은 아닌데요. 올라갔습니다. 수업을 통해 가장 많이 개발된 역량, 성경 본문의 개인 연구 역량이 목표 희망도 개인 역량이었고요. 수업 후의 효과 목표에 도달한 것도 개인 역량 개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개발된 것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이유, 수업 장애 외적 요인,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추렸는데요. 시간 부족, 실습 어려움, 강의 내용의 과다, 교수 설명
그 부족, 수업 내용의 난이도, 뭐 좁은 강의실, 너무 이른 아침 수업, 그 다음에 그 구석방과의 중복, 수업장의 내적 요인, 개인적 그 영양 부족, 헬라어 영양 부족, 서기 방법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이건 아마 아까 그 성격 유형에서 실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그 심리적 부담감, 이런 개인적 장애 요인, 굉장히 그 유의할 만한 거는 그 저는 그 드물게 그 신앙의 회의가 2명 정도 나왔습니다. 3학년 학생에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의 개선사항, 교수자 강의 내용 개선이 상당히 많아요. 참조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의 개선사항은 본인들의 그 수업 태도 반성, 그 다음에 나태한 수업 태도 개선 성찰, 이런 거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는 그 연구 역량이 일정 정도,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저께 들었는데 2%라는 책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90도로 확 꺾는 것이 아니라 2% 꺾으면 운전을 잘하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한 그 첫 단계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입관 몰이의 다소 해소, 다양한 방법론 학습. 문제점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교수의 부단한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른 아침 수업, 뭐 가다 학생 수, 여러 과목 과제, 고질적 장애 요인은 학교가 전체 그 학생 활동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로 개선이 필요해서요. 이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랑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필수 과목의 통합 통일성을 저는 제안을 하는데요. 이게 여기 빠져야 되는데 뭐냐면은 구석방, 신석방, 조직신학방법, 역사신학방법, 실전신학방법, 크게 다양한 5개의 조합을 실천해서 한 5개 정도, 6개 나눌 수 있고요. 수강생 25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5개 반을 선택하게 되면은 50명이 5개 학과별 5인 교수가 들어가서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이론을 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 실습을 병행을 하면 이게 이제 5시 들어갈 수도 있고 3분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거고요. 그 다음에 개론 수업도 구약, 신약, 조직, 역사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동일하게 이렇게 2학기 때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거꾸로 선택 과목의 융합이 아니라 저는 필수 과목의 통합으로 장신 정체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오히려 선택 과목에 가서 자기 전공을 가르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각 분과별로 그 선택 과목을 하나하나 2개씩 오후 3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각자가 하나하나 2개를 개설을 하는 겁니다. 매 학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수업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로 개선이 돼야 될 상황들, 과목 수, 그다음에 수강 인원, 충분한 학습 시간 부족,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 낮은 평균 집단이 유감스럽게도 3학년 여학생 교육역량 집단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 방법론을 했는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최근 수년간의 교내와 학교 환경 및 학생 생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과 이해 분석, 그리고 적절한 사후 대처 치유까지도 필요해 보입니다. 뭐냐면은 2학년 수업 필수인데 3학년 필수로 20%가 들어왔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본 수업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 학습 저해, 그리고 이게 곧바로요, 개인의 인성, 그 다음에 신학도로서의 자질,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용. 감사합니다. 시간은 얼추 마친 것 같아요. 네. 네, 질문을 그냥 안 받고 들어가면 뒤에 교수님이 잘하시지 않을까요? 네.